중대 발표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보다 결혼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발리 갈 때 필수품을 하나 갖고 가야 그럼 학과 애들 정말 많아? 안녕 여러분, 마태입니다. 아고이고요. 제가 이번에 발리 여행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영상을 올린 지가 꽤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발리 한 달 살이 결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리 영상에서 달아주셨던 약간 궁금한 것들, 발리 여행에서의 솔직한 뒷이야기, 현실적인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링에 대한 질문, 이니셜 목걸이에 대한 정보가 정말 문의가 많았어요. 램샤클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니셜 목걸이가 있는데 펜던트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테의 M을 골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레이어링한 열쇠 목걸이도 램샤클 제품입니다. 정말 예쁜 거 많거든요.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 영상 중에 저녁에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난히 피부가 좀 반딱반딱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스킨케어 뭐 쓰냐고 문의가 있었는데 진짜 그냥 수분크림, 코사렉스 수분크림, 제가 최근에 되게 잘 썼던 수분크림이고요. 다 썼어요. 요거랑 바이오던스 콜라겐 펩타이드 젤리 세럼 미스트, 이 세럼 미스트를 두 가지가 있는데 PDRN이랑 콜라겐 펩타이드 두 가지를 다 가져갔거든요. 손에 닿는 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간편하고 그냥 미스트로 이렇게 뿌리면 돼서. 그리고 습한 발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태닝 메이크업, 헤어 볼륨 유지 비결, 발리 영상 1회에서는 베이스까지 진들여서 했었어. 근데 발리가 6월에서 8월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첫 번째 발리 여행을 8월에 갔었는데 진짜 날씨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천국 같은 거야. 근데 3월의 날씨는 좀 다르더라고. 좀 많이 습했고요. 더웠어요. 그런 습한 날씨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야. 그냥 화장을 해도 주룩주룩 흐르고 너무 지저분하고 더 더워 보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메이크업은 또 포기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베이스프리, 그냥 파운데이션을 안 쓰고 유분기만 잡아준 다음에 나머지는 싹 다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리에서는 베이스프리 메이크업이 답이다. 헤어 볼륨 유지 비결은 따로 비결이었고요. 탈색을 했고 그때 당시 제가 아무런 관리 없이 그냥 머리카락을 방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그냥 이런 집게핀 같은 걸로 한번 찍고 풀면은 머리가 이렇게 알아서 컬이 돌고 퍼석퍼석하다 보니까 머리에 볼륨이 살았던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따로 막 머리에 막 고데기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스프레이 뿌리고 막 이런 게 아니었고, 핑크색 그 하늘하늘한 블라우스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한 5년 전, 6년 전에 어반 아웃피터즈에서 구매를 했었고 이게 재질이 진짜 하늘하늘 얇아요, 원단이. 그래서 진짜 여름에 나시 같은 거 입고 밖에다가 입어주기 참 좋은. 그리고 제가 진짜 늘 여름 국가에 여행 가게 되면 항상 챙기는 셔츠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어반 아웃피터즈 제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발리에서 만난 남자들 왜 그들과 데이트에 진전이 없었는지 정말 막 통탄스럽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 제가 기억에 남는 댓글 중에 하나가 와 진짜 너무하네요. 이때까지 마태님 보면서 설렘이 이보다 가득한 적이 없었는데 왜 그 얼굴과 몸매를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 사실 저는 이제 장난스러운 그런 관계 추구하지 않거든요. 사실 뭐 이제 나이도 있겠다 그런 불장난이나 재미들은 이제 더 어렸을 때 많이 즐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진절머리가 나. 그리고 제가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럴 에너지도 없고 하도 그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좀 기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굳이? 네, 그런 느낌? 그러면 왜 발리를 갔냐? 발리는 그러려고 가는 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도 즐길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들을 그냥 멀리서 제 3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재밌지 내가 그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제가 뭐 거기에 짝을 찾으러 갔다거나 또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오겠다라는 마음가짐이었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요. 관심사항에 없어요. 그랬던 게 제 마음 상태였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다가 또 말겠죠. 뭐 지금 막 이렇게 진절머리 치지만 또 혹시 모르지. 또 제가 남자친구 구인 영상을 올릴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당분간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이런 이야기들을 구남친이라던가 구구남친이라던가 약간 이런 거에서 뭔가 엮어서 뭔가 추측을 한다거나 욕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스페인 삼촌들, 그 삼촌들과의 데이트가 굉장히 즐겁고 마음이 편안했어요. 친구로서 그 사람들을 좀 알아가고 대화하고, 그리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전남친이랑 진짜 친구가 가능한가. 발리 마지막 편에 제 전남자친구가 나왔었잖아요. 지나간 인연은 뒤도 돌아보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지나간 인연들에 있어서 정말로 진심으로 상대방을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여행 같이 갔을 때 전 남친만큼 편한 상대는 또
맞죠. 저도 전 남친이랑 여행 같이 가자고 해볼까요? 또 있는 거야 댓글이. 그냥 웬만하면 친구랑 가셔라.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떤 사유로 헤어짐을 결심하셨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너무 개인적인 걸 요청하는 걸까요? 오랫동안 마트님을 봐온 구독자로서 오랜만에 남자친구가 생기셨다가 또 생각보다 금방 정리가 되고 지금 이렇게 친구로 지내는 모습을 보니 더 궁금해지네요. 사실 제 주변 지인분들도 남자친구가 영상에 등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어요. 너 결혼하니? 하면서 물론 저는 제 채널에 제 남자친구나 사적인 영역 여러분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노출을 안 하려고 해왔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이 늘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 삶의 일부인데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유로 헤어짐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냥 뭐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헤어짐의 이유들이 다양하듯이 저도 구남친들과의 헤어짐의 이유에서는 약간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든지 그런 이유에서도 있었고 아니면 진짜 단순히 가치관 차이 그리고 습관 차이로 일어난 약간 갈등 그걸 좀 좁히지 못했고 결국 헤어지게 된 이런 이유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응원하게 된 나는 너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너와 잘 맞는 사람 그리고 나는 또 나와 잘 맞는 사람 만나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는 게 우리 서로에게 좋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이별 사유 중에는 그런 가치관 차이, 습관 차이로 인한 별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발리에서 만났던 남자들 실제로는 어땠나? 영상 속 밖의 비하인드, 루크나 뭐 스페인 삼촌들 뭐 제가 보여드린 대로인 것 같아요. 전부 담았던 것 같아요. 스페인 삼촌들은 그날 이후에 따로 만나진 않았고요. 왜냐면 삼촌들 중에 한 분이셨던 세민 삼촌이 일 때문에 일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래프 삼촌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뭐 따로 둘이 보기엔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루크도 그 이후에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많아. 제 지인분들도 많이 물어봐 주셨고 발리 가면 정말 릴스에 보는 것처럼 그런 학과 애들 정말 많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친구한테 얻은 꿀팁이 있다면 복싱장에 학과애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복싱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갈 생각을 잘 못했지만 요즘에 막 하이록스 많이들 등록하시잖아요. 하이록스에 이제 핫한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하이록스 이런 거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발리가 약간 웰니스의 성지잖아요. 헬스장 가면은 뭐 사우나 콜드 플런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콜드 플런지에 보면은 그냥 다 우락부락 근육 빵빵이들밖에 없긴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의도 되게 많았어. 발리벨리 안 걸리는 나만의 팁이랄 것까진 없고 그냥 저는 발리벨리에 좀 익숙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베트남에서 이미 너무 경험을 했었고 제가 20대 초에 베트남을 처음 가서 6개월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걸릴 발리벨리 배탈 같은 것들은 다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아팠었고 근데 지금은 면역이 됐는지 저번에 베트남에서 3년 살 때도 발리벨리에 걸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스트리트푸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물을 조심해라. 얼음 다 물로 인해서 배탈이 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빠한테 수도 없이 들었던 게 현지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얼음을 무조건 띄워줘요. 맥주를 시키면. 근데 그 맥주는 무조건 빼고 먹어라. 그리고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아. 언니는 더 잘생긴 남자 만나. 발리에 몸 좋고 잘생기고 어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몸 좋고 잘생기고 어린 거는 저와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봐도 와 약간 이러고 말지 뭐 데이트해보고 싶고 같이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저희가 안 가요. 그냥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진짜 1도 없는 이런 시기가 있다가도 또 그 시기가 또 지나가면은 눈에 또 불을 켜고 이런 시기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슈퍼맨을 또 기가 막히게 또 찾아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진짜 베트남에서 살 때나 이번 발리 영상에서나 이런 댓글이 꼭 달려. 외국에 N년째 거주 중인데 발리도 많이 가봤는데 서양 애들은 아시아 여자가 꼬시기 쉽다는 인식이 있어서 너한테 보이는 그런 호의, 인사 이런 거 그냥 너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뭐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약간 편견, 뭐 잘못된 약간 패티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 그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발리 한 달 살기에 진짜 결산 한 달은 아니었지만 3주였어요. 3주 조금 넘었나 그랬을 건데 총 지출 비용 뭐 한국에서 고정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된 것도 있겠지만 제 카드 내역을 봤을 때 대충 한 400 정도 지출을 한 것 같아요. 라면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행지로 이비자는 안 가실 거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비자?
제가 파티도 뭐 좋아하긴 합니다.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젊은 남녀가 모이고 늘 파티가 있고 술이 있고 저는 이번 발리 여행으로 족하다. 근데 굉장히 즐거워서 다시 가고 싶긴 해요. 저는 작정하고 막 이성을 꼬시고 싶다거나 막 이런 적이 없어서 더 그게 좀 불편한가 봐.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찍어달라 발리에서의 이런 문의도 되게 많았는데 일단 제가 생얼 메이크업 진짜 뭐가 별거 없어서 눈썹이랑 블러셔, 그리고 립 라이너는 필수고요. 그냥 딱 이렇게 세 가지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발리 갈 때 필수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에뛰드 베어이츠 메이크업 멀티 실러 아이라인 끝에나 눈썹 싹 지워지기 십상이잖아. 이걸 바르잖아. 그대로 그냥 코팅. 제가 외박을 한다거나 밤새 논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절대 안 지워져 있어. 그냥 눈썹만 그대로야. 그래서 진짜 발리 여행 때 이 제품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 댓글. 이 언니는 결혼 생각이 없으신가? 내 20대 초반 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돈 많았다면 저렇게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결혼에 대한 로망도 없다고 하고. 근데 내가 원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가 정말 결혼을 원치 않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누구보다 결혼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결혼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지. 내가 결혼을 할 거면 좀 제대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는 굉장히 높은 기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안 한 게 낫지? 약간 이런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중대 발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다시 베트남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7월 중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너 왜 가냐? 갑자기 왜 또 다시 베트남?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제 목적은 발리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어학연수를 좀 가보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정확히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도 제가 해외에 있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가장 크긴 합니다. 베트남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 모습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음 여행지 추천이라던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안녕.